심쿵심쿵 오늘은 과학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꿈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꿈이 있을 때 도전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크면서 보니까 과학 분야도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물리학, 생물학, 화학, 지구학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공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과학자 한 분을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는데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심쿵심쿵 인터뷰 주인공 오늘은 이요한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과학의 분야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네, 대충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학교에서 배우죠. 그렇죠. 네. 네. 이요한 박사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박사 학위를 언제 받으셨어요? 저는 그 2012년에 네. 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같은 대학원 이제 석박 통합과정을 네. 거쳐서 2019년 여름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주 네. 따끈따끈한.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석박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네, 요새는 이제 석사를 보통 졸업을 하고 박사 과정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요새는 조금 두 개를 통합해가지고 네.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학위를 받을 수 있게 음, 그런 과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어렵다는 서울대학교, 그 중에서도 학과가 아주 쉽지 않은 전자공학과, 네 전기공학. 전기공학부, 네. 와,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네, 본인 소개 조금 전에 하시긴 했지만, 네, 예, 좀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이름은 이요한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19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주 후에 독일로 이제 박사 후 과정을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과학자라고 해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독립된 연구자라고 하면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네.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초대받아서 얘기를 드려도 되는 건지 좀 걱정이 돼.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부를 마치시고 이제 독일로 또 공부를 하러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를 하러 가시는 건가요? 사실 두 가지가 똑같은 건데요. 네. 이제 저는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취업을 하러 간다고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구자로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아, 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자가 취업이군요.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언제부터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네. 이런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게 사실은 그 제가 뭐 확실한 과학에 대한 무슨 소명의식이나 네. 무슨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중요한 선택 같은 걸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저한테 최선의 것이 뭔지 그냥 그때마다 선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자리에 온 것 같고요.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장래희망 같은 거를 조사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장래희망에다 과학자를 꼭 써서 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과학자가 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한 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때 생각했던 과학자라면 네, 우주선을 탄다거나 네, 아니면 이런 거였나요? 그저 로봇을 만든다거나 네. 뭐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 결국 비슷한 계통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나노 공학이라는 게 네.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 이제 나노라고 하면 네. 어떤 이제 크기를 말하는 단위인데 사실 보통 이제 밀리미터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밀리미터. 네, 10분의 1mm에 네, 이제 1cm에 네, 1cm가 10mm.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밀리미터보다 하나 더 작은 단위가 마이크로미터거든요. 마이크로미터. 네. 보통 마이크로미터까지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저희가 보통 그 머리카락의 굵기가 네.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 와, 되거든요. 그래요. 네, 좀 그런 단위인데 마이크로미터보다 하나 더 작은 단위가 이제 나노미터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수백 나노미터라고 하면 이제 머리카락 굵기를 또 수천 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 정도 되는 네. 사이즈인데 0.00000000 뭐 1cm 네, 이렇게 10의, 되겠네요. 예,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가 이제 1나노미터가 되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 잘 안 와닿으니까 네. 이제 보통 저희가 나노미터를 설명할 때 꼭 그 머리카락 굵기로 대략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게 나노미터라는 그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 제가 하는 일은 그 정도 작은 사이즈의 구조물 같은 거하고 빛하고 만났을 때 네.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 보던 거랑 다른 재미있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빛과 만났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이한 현상들을 찾아내고 그 현상들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과학적인 소자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네. 네, 어쨌든 아주 작은 네. 그것이 빛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네. 건데 영화에 보면은 무슨 최근에 몸속으로 사람이 막 들어가는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벤져스라는 영화 네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작아지는 거 이런 것들 작아져서 몸속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시간이 지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네. 단순히 그냥 상상 속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아직은 조금 멀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또 먼 미래는 아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나노 사이즈의 로봇 네. 같은 거를 실제 사람 몸속에 넣어서 뭐 움직이게 한다거나 예. 그런 연구는 사실 이미 시작된 지가 꽤 됐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되게 활발하게 응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네. 대단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하나님을 믿는 분으로서 과학을 하면서 네. 어떤 상충될 때가 있나요? 아니면 더 놀랄 때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더 놀라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네. 이제 저는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 미시 세계를 보는 연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작고 작은 세상을 이제 보고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각각의 조화를 이루고 그러한 질서 속에서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나 할까요? 그런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에 대학 학부에 들어갔다가 네. 나노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 전기공학부에서는 사실 되게 넓은 영역을 다루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대분야는 세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시스템 분야, 네. 또 하나는 이제 디바이스 소자, 예. 소자 분야, 마지막으로 컴퓨터 쪽. 컴퓨터. 이렇게, 네, 네. 세 가지가 있고 또 그 대분야 중에서도 이제 안으로 나눠지는 게 시스템은 전기 시스템, 그다음에 통신 시스템, 제어 시스템 이렇게 또 나누거든요. 네. 그럼 디바이스 쪽은 또 반도체 소자, 그다음에 뭐 전자물리 소자 뭐 이런 쪽으로도 나눠지고요. 네. 근데 보통 저학년 때는 그렇게 다양한 분야들의 기초 과목들을 넓게 배우고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하나의 세부 분야를 정해서 점점 집중해서 이제 배우는 그런 커리큘럼인데 제가 학부 다닐 때
뭐 이렇게 전자기학이나 뭐 전자물리 같은 약간 그런 물리 쪽 과목들에 네. 꽤 흥미가 있었나 봐요. 저는 사실 물리를 잘 못하는 축에 속하는데 이상하게 어려운 학문인데도 자꾸만 도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노공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나노공학 하면서 그러면 현미경을 사용하나요? 뭘 사용하죠? 네. 네. 그 보통은 광학 현미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쉽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현미경은 쓰지 않고요. 네. 왜냐면은 그 빛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크기에 한계가 있거든요. 네. 나노 사이즈의 그런 구조체들은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고 이제 전자를 이용한 전자 현미경을 보통 봅니다. 예, 셈이라고 하는 전자 현미경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통 나노 구조체들 관찰을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 지금 박사 학위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 과학 잡지에 논문이 실렸다고 들었어요. 네. 그 과학 잡지는 무엇이고 얼마나 어떤 논문이었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이제 국제학술지가 아주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분야별로 이제 그 저명한 그런 저널들이 이제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쪽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면 꼭 저 저널에 내 논문을 게재하고 싶다. 이렇게 할 만한 저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는 그런 나노 분야에서는 이제 나노 레터라고 하는 네. 미국 화학회에서 만든 저널이 있습니다. 네, 그 제 저널에 제가 작년 8월에 제 논문을 게재를 시켰는데요. 내용도 궁금하신가요? 사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듣고는 싶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이제 전기 변색 물질이라고 하는 네. 이제 물질에 전압을 가했을 때 그 물질이 색깔이 바뀌는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유명한 재료로 이제 산화 텅스텐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텅스텐이라는 금속이 산화가 되면은 네. 이제 금속이 아니고 유전체가 되는데 아무튼 그 물질을 이용해서 옛날부터 이제 이런 스마트 윈도우라고 하죠. 그 보통 이제 바깥에서 오는 열을 차단하거나 네. 뭐 이제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 창문인데 이제 제가 그 재료를 이용해서 이거를 정말 나노 사이즈로 작게 아주 얇게 이제 증착을 하고 그걸로 이제 디스플레이 소자를 만들었거든요. 와, 네, 그래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TV나 네. 어떤 액정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나올 수 있는 제품 같은 걸 개발하시는 기초적인 거를 만든 거예요? 당장 상용화는 어려운 소재긴 한데요. 네. 왜냐면 이미 지금 기존의 디스플레이 쪽은 너무 많이 발전을 많이 해버렸고 이미 최적화가 되게 돼 있는 상태고 네. 대신에 이제 제가 이번에 발표한 물질은 이제 약간 다른 개념으로 그냥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나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는 네. 아주 전력을 덜 먹고도 오래 색이 유지되는 뭐 그러한 컨셉으로 제가 제안을 한 거였어가지고. 그렇군요. 늦었지만 제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노레터에 실려주셨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나노레터 한번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가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가설 세우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그 가설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과학이라는 게 정말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이제 맞는지 입증하고 네. 틀렸으면 다시 가설을 세우고 이제 그걸 반복하는 작업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당연히 재미있지는 않고 왜냐면 가설이라는 거를 이제 검증하는 데 있어서 네. 이 어떤 하나의 것에만 영향을 결과가 미치면 그 하나만 이제
뭐 조절하면 되는데 네. 보통은 그렇지 않고 어떤 하나의 결과는 되게 여러 개의 영향 하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영향을 바꾼다고 해도 다른 영향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변수들을 잘 통제를 해서 그걸 이제 변인 통제라고 하는데 네. 이 하나의 것만 하나의 이런 변화에만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통제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서 네. 그런 것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거기서 보통 많이들 흥미를 잃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렇군요. 하다가 계속해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네. 이를 때도 있겠네요. 네, 이게 뭐 정답이 사실 정해진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학부 때는 참 공부를 하는 게 즐거웠었는데요. 네. 왜냐면은 누군가가 다 한 것들이고 정답이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재미있게 했었는데 대학원에 와서 이제 직접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남이 안 한 걸 제가 새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보지 않은 것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느끼는 되게 막막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역꾸역 하는 꾸역꾸역. 스타일. 예, 하는 스타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될 때까지 해보자. 저는 뭐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군요. 앞으로 또 연구하시면서 좋은 결과들 많이 만들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게 사실 바쁜 시간 내서 와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에게 지금 뭐 어려운 일이다 말씀하셨지만 네. 보람이 있다거나 또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준비하면은 과학자의 길도 참 보람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점이 보통 과학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 훌륭한 연구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보통은 번뜩이는 창의력이나 네.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런 번뜩이는 창의력은 가장 나중이고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루한 그다음에 막막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내가 세운 뭐 이런 이론들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력이 두 번째고 번뜩이는 창의력은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학부 다니다가 군대를 이제 갔다 왔는데 네. 군대 갔다 오면 보통 이제 열의에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막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생각보다 너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수업 듣던 교수님한테 이제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싶고 이렇게 공부로 성공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제가 여쭸더니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본인도 뭐 학부를 서울대를 나왔지만 뭐 학부 시절 내내 동기들보다 더 뛰어나지도 않았고 대학원 시절에도 뭐 누구나 주목할 만한 뭐 그런 성과를 낸 것도 없다. 네.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더니 결국 이렇게 서울대 교수도 되고 지금은 자기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에 힘을 되게 얻었고요. 보통은 이제 저도 아직 어리지만 청소년들도 당장 자기의
1년 후에 2년 후의 모습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대한 그런 확신이 보통 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막연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적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조금 더 내가 예전에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다면 네. 좀 더 좋았겠다라고 약간 후회되는 부분이라든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이걸 더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바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영어를 제가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영어? 미리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근데 결국 연구자나 이제 과학자는 자기가 한 연구 결과를 남한테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나의 연구가 왜 좋은지, 이게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걸 홍보를 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이제 의미에서 연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과 경쟁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어를 잘하고 특히 영어로 발표하는 거, 네. 글 쓰는 거, 네, 이런 거를 잘해야만 내 결과도 더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특히 제가 미리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네. 생각한 점입니다. 국제적인 무대에 올라서 내가 연구한 것들을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했을 때 더 빛이 나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신데 네. 잘 하실 것 같은데 괜히 겸손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네. 앞으로 뭐 독일에서 공부하시게 될 텐데 네. 앞으로 꿈꾸는 비전이라든지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연구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 네. 제 연구를 다른 동료 연구자들이 되게 인정해주고 또 이제 자기들이 논문을 쓸 때 이제 제 논문을 인용해주는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서 동료 연구자뿐만이 아니고 그냥 제가 한 연구가 이 세상이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목표 향해서 잘 뚜벅뚜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동료의 말씀,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을 갖고 달려가는 청소년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만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의미가 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자라고 하는 것이 전혀 뭐 엄청 어렵거나 거대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실상 접해보면 또 되게 별거 아닌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이 있으시다면 그 꿈을 놓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심쿵심쿵 인터뷰 오늘은 과학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요한 박사님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눴습니다. 꿈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또 과학자를 꿈꾸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꿈꾸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참 귀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귀담아서 듣고 저 역시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연구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좋은 성과들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요한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쿵심쿵 오늘은 과학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